네, 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메인 매출표 테마학습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3회부터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63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3회 주식회사 세진이 되겠고요. 회사 코드 632번 되겠습니다. 자, 4월 4일 문제네요. 자, 주식회사 잔금상회에 제품, 분명히 제품이 되겠죠? 200개. 수량 단가가 나오면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가세 별도를 공급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 이제 다 위에 거 입력이 되겠고, 증빙은 전자세금에서 발행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상당히 노멀한 문제죠. 그쵸? 자격증을 그죠? 합격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11번 과세 매출, 품목은 제품이고요. 자, 수량은 200개, 그죠? 단가는 10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요게 2천만 원 되겠죠?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공급 처명은 뭐 그죠? 잔금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전자 여부의 여. 자, 분계는 모두 외상 거래니까 외상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이렇게까지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굳이 제가 분계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4월 4일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은 11번 과세 되겠고요. 품목은 뭡니까? 품목은 제품이죠? 그 다음에 수량에서 여기서 입력할 때 200개, 단가는 10만원 입력하면, 자, 화면 가가지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동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처명에는 이제 우리가 잔금상이니까 잔금이라고만 검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 여부에 체크해 주시고, 분계는 2번 외상 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그죠? 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아래쪽에 자동 반영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전산회계 1급 때 또 많이 해봤던 거고, 왠지 전산회계 1급 같은 문제의 느낌이 나오죠.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월 30일 1번 문제에서는 매출이 나오더니 이제 매입이 나오네요. 주식회사 엘룬으로부터 원재료 공급가액 2,100만원 부가세 별도를 매입하고 여기서 끊어주시고, 그럼 이제 매입에 관련된 문제인 걸 알 수 있겠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자, 그러면 51번 과세 매입인 거는 알겠죠. 품목은 원재료, 메인 매출점표 이렇게 상단부가 다 입력이 됩니다. 수량 단가는 없는 거 확인됐고요. 2,100만원 부가세 별도란 말이 있기 때문에 210만원 이거 자동 반영되죠. 공급처명은 뭐 그죠, 엘룬으로 하시면 되겠고, 전자 여부 여, 그다음 분계가 이제 문제인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지급한 선급금 500만원을 자, 요거를 제외한 잔액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선급금이라는 게 딱히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셔야 돼요. 이게 만약에 지금 제시가 됐으니까 이걸 입력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해당 날짜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지급한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작년이 없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의 기초 잔액을 갖다가 우리가 조회를 해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 요거 잊지 마시고요. 자, 분계는 어렵지 않습니다.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것저것 막 짬뽕돼 있으니까 혼합이 되겠고, 이건 뭐 해당 사항 없고요. 자, 그럼 기본적인 세팅인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210만원 자동으로 반영될 거고, 원재료 뭐 차변은 딱히 건드릴 게 없습니다. 원재료 2,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급금을 제외하는 거니까 대변에 선급금하고 없어진 다음에 금액은 이제 500만원 되겠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보통예금 지급했다고 돼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 4월 30일 되겠고요. 51번 과세 매입 되겠습니다. 원재료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는 없죠. 자, 공급가액 2,100만원, 부가세 210만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가 엘룬이죠. 엘룬. 자, 좋습니다. 자, 전자 여부에 여 체크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이죠. 자, 차변은 건드릴 게 없다 그랬고, 대변에 선급금 500만원이라 그랬고, 나머지가 외상 매입금, 보통예금 참. 보통예금. 정신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통예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문제 되겠습니다. 5월 1일. 이번에도 아주 뭐, 그죠. 그 자격증을 주고 싶어서 아주 작정을 한 문제인데, 아주 엄청 쉬웠어요. 이때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뒤에가 어려워갖고 참 많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만 달달 풀었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있었는데, 또 어떨 때는 되게 쉽다가 어떨 때는 되게 어렵다가 하죠. 요즘은 좀 감이 안 와요. 전산세무 2급이. 자, 봅시다. 5월 1일 삼정의 주식회사 삼정에 제품을 공급하고 뭔가 매출 냄새가 나죠. 전자세금계산서 1,000만원, 100만원을 교부하였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메인 매출점표 상단부가 입력이 됩니다. 유형은 11번 되겠고요. 품목은 제품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1,00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100만원. 뭐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뭐 공급처명은 뭐 주식회사 삼정 좋고요. 전자세금계산서 여가 맞습니다. 자, 이제 분계를 봐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계약금 빼고 나머지를 받았다라는 거고, 이 계약금이 선수금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선수금인데
이렇게 이게 있다는 말이 나오고 금액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쉬운데요. 만약에 있다는 말이 없고 금액도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회를 또 하셔야 돼요. 없으면 조회하셔야 된다고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분계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달 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이제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역시 이쪽 카드 불공 영세율은 건드릴 게 없고요. 자,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100만원. 그리고 자, 이제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겠죠. 제품 매출이 1000만원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받은 거는 빼고 난 나머지를 갖다 외상으로 잡아야 되니까 300만원이 선소금이 되겠고, 나머지는 뭐 800만원이긴 한데 뭐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죠?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이 되겠다. 정말 전산에게 일급스러운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연달아 세 문제가 다 이러면은 이제 자신감이 붙죠, 뭔가. 그죠? 1번, 2번, 3번이 모두 전산에게 일급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때 합격자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63회. 예, 제 머릿속에 합격률이 좀 많았던 걸로. 많았던 게 아니라 합격률이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입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날짜는 5월 1일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과세 매출 되겠고요. 제품이죠. 제품 팔았으니까. 수량 단가 넣고요.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그 다음에 삼정.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전자 맞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그리고 대변은 건드릴 게 없어요. 그죠? 차변에. 자, 선수금. 선수금 받은 금액 얼마죠? 300만원.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문제도 일반적으로 이제 어려웠을 법했던 게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미지급 상태이다. 뭐 이 말이 나와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요건 이제 뭐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사실 조금만 눈썰미가 있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일단은 뭐 내용을 쭉 풀어보면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한미상사에 내국신용장 로컬 LC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뭔가 영세율이라는 느낌이 나와야 되죠. 공급가액 1000만원의 제품을 납품하고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에서 발급하였다. 12번 영세 매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품.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은 이제 1000만원. 자, 영세율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0이 되겠죠. 공급처명은 뭐 한미상사가 되겠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맞습니다. 자, 이제 분계를 가셔야 되는데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이 아니라 외상이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분계는 외상입니다. 왜 외상이냐? 자, 공급일 현재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미지급 상태다라는 말이고, 미지급급 아닌가? 아니고요. 내가 매출하고 돈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내가 수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직수출을 하는 경우라면 뭐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을 한 은행에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서 나한테 돈을 지급해야 돼요. 예, 이제 무역에 대한 뭐 내용을 조금 이제 말씀을 해드리자면 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매출하는 사람도 신용장 개설을 해야 되고요. 매입하는 사람도 신용장 개설된 은행에서 돈을 이제 그쪽에다 지급을 해야만 받아야 되는 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은행이 달라요. 예, 매입자의 은행과 매출자의 은행이 다릅니다. 그쵸?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외국한 거래 은행에서 이제 거래를 하게끔 돼 있는데 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서는 이게 외상이란 뜻이에요. 외상. 예, 아직 못 받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영세율 코드는 이게 12번이니까 3번 되겠습니다. 3번 코드를 하시면 되겠고, 뭐 분계는 쉽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예, 외상 매출금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입력을 들어갈게요. 날짜 5월 11일 되겠고요. 12번 영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제품이 되겠죠. 품목은 공급가액은 1000만원, 부가세 100만, 부가세는 이제 그냥 됐고요. 버릇. 한미상사.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영세율 곱은 3번이에요. 16번일 때는 1번이고요. 12번일 때 3번 쓰시면 됩니다. 분계는 2번 외상 매출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요, 전산세무 2급에서 아주 그냥 쥐어짜서 어렵게 내려고 아주 작정을 한 문제인데, 뭐 그래도 뭐 할만합니다. 예. 보면요, 본사에 사용하던 건물을 이제 매각을 하는 분계죠. 그럼 회계처리죠. 주식회사 신방에 4,400만원 부가세 포함에 매각하고, 자, 포함이란 말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공급가액이 4천만원이고 부가세 예수금이 400만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이죠. 품목은 수량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이 4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가 400만원인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뭐 공급처명은 신방이 되겠죠. 이건 좀 써줄까요? 요거는 이제 써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예, 써줄게요. 주식회사 신방. 왜냐하면 이제 밑에 나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신방이라 쓸게요. 예.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유형자산 매각에 관련된 붕괴는 대부분 다 혼합이라 그랬습니다. 혼합 맞고요. 이건 해당사항이 없고요. 일단 얘를 보려면은 부분재무상태표를 먼저 긋고 시작하라 그랬죠. 건물입니다. 건물이고 건물에 대한 취득원가가 1억 원이며 감가상각 누계 4천만 원이다. 그러면 건물의 취득원가는 1억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그렇죠. 4천만 원. 그럼 얘는 얼마짜리 건물이에요? 6천만 원짜리 건물이죠. 6천만 원짜리 건물. 자, 그러면 잘 봐요. 6천만 원짜리 건물을 이 공급가액대로 팔아야 돼요. 4천만 원에 팔았어요. 나는 그럼 얼마만큼의 손해를 본 거죠? 이 거래로서. 그렇죠. 2천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봤구나. 요거 이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그러 가셔야 됩니다. 일단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400만 원 뭐 맞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취득원가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1억 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건물이니까 202번 다음 번은 203번이 되겠죠. 여기 4천만 원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4천만 원 가져오면 되겠고요. 이제 6천만 원만큼 들어오면은 이제 뭐 본전이긴 한데, 자, 이거 참 되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이스에 대한 원재료 매입액.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이쪽에 원래는 자, 돈이 얼마 들어와야 돼요? 4,400만 원만큼만 돈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4,4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4,4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액 3천만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외상 매입금을 이제 갚는 거죠. 갚는 건데 3천만 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거래처가 나이스라는 거예요. 요 거래처가 신방이 아니라 주식회사 나이스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신방 나이스 참 반가운 이름들이네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제 혹시 저 궁금한 사람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예, 출제하신 분들도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예, 반갑네요. 간만에 보니까. 자, 그다음에 자네가 보통예금을 입금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되겠죠? 자, 보통예금. 그럼 잔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400만 원인 겁니다. 부가세 포함한 금액. 이거 좀 유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좋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이제 2천만 원이 남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처분 손실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외상으로 받았던 보통예금 받았던 어쨌든 이 합계 금액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 공급가액하고 부가세 포함 금액인 4,400만 원에 매각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요것만 잘 알고 계시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좋아요. 바로 문제 풀이를 들어갈게요. 문제 풀이가 아니라 바로 입력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5월 25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수량단가 없죠. 자, 공급가액이 4,400이 아니죠. 4천만 원. 이거 조심해야 되겠고 이게 첫 번째 트랩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방 거래처 유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 하시고요. 분계는 이제 혼합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랬고 이제 요게 제품 매출이 아니라 건물이라 그랬고요. 1억 원이에요. 4천만 원이 아니라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 쳐주고요. 4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외상매입금하고 퉁치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입금 퉁친 금액은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자, 그리고 가지 마시고 여기 요거를 나이스로 바꿔 주셔야 되겠죠. 자, 확대해 드릴게요. 요거를 확대해 드리면 요 거래처가 나이스다. 신방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가 자, 나이스다. 나이스 3천만 원. 요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요 문제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자, 좋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금액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다고 돼 있으니까 1,400만 원만 들어오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죠. 유형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냥. 자, 970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 분계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거 하나랑 제 거랑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63회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62회로 내려가 볼게요. 62회를 준비를 해주세요. 자, 62회 소망 622번 코드가 되겠습니다. 바로 진행할게요. 자, 내리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도 역시 증빙이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분개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분개를 한번 하고 하도록 할게요. 자, 4월 10일 날짜 되겠고요. 제품을 공급하고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라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공급자 보관용이라 되고 공급자가 나예요. 공급자가.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상대방이죠. 서울상사 되겠고요. 날짜는 4월 10일 되겠고요. 뭐 공급가액 400만 원, 부가세 40 좋습니다. 수량 있고요. 품목은 이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현금, 그다음에 어음. 내가 물건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으면 이것은 받을 어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미수금은 이제 외상매출금 하면 되겠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건 사실 붕괴할 것 없긴 한데, 붕괴는 한번 보여드리고 갈게요. 그냥 바로 입력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힘들어 하시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봐, 붕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붕괴 보여드리면요. 자, 일단 유형은 11번 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품목은 전자제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량은 1개. 그 다음에 단가는 이제 지가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400만원이고요. 부가세 40만원이 자동 반영돼요. 요거 입력하면 자동 반영되죠. 공급처명은 뭐 입력하시면 되겠고, 전자여부요. 분계는 이제 혼합이 되겠죠. 저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종류별로 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40만원. 똑같습니다. 대변은 건 사실 건드릴 게 없어요. 제품 매출 400만원.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 받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현금으로 일단 40만원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으로다가 이제 200만원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미수금, 외상매출금으로다가 이제 나머지 200만원을 받고, 뭐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자, 좋습니다. 입력 바로 들어가죠. 자, 날짜는 4월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과세매출, 그리고 그 품명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없고요. 공급가액은 400만원, 부가세 40만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서울상사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여부 여 해주고, 분계는 혼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변에 현금 40만원 되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받으러옴, 금액은 200만원, 나머지가 외상매출금,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분계 한번 밑에 있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4월 10일 문제로 바로 갈게요. 영도상사의 제품 A가 이제 품명이 되겠죠? 600만원 공급가액에 공급하고,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전자세금료를 교부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메인 매출점표 상단부가 입력이 됩니다. 일단은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품 A죠. 제품 A. 이렇게 품목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품목을 다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량 단가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연서를 교부했으니까 이제 6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60만원 부가세 가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이제 영도상사죠. 영도상사. 자, 그 다음에 전자여부 여 해주시면 되겠고, 분계는 이제 뒤에서 봐야 되는데, 전월에 계약금으로 받은 60만원을 제외한 판매대금 잔액은, 자, 제외한해서 끊어주면 이제 이것을 갖다가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선수금이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날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날짜가 금액이 날짜는 주어지고 금액이 안 주어지죠. 보통 이제 뭐 몇 월 며칠, 아니면 이제 뭐 계약금이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관련 계정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다음 달 말일에 수취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외상이라는 얘기죠. 외상 매출금. 좋습니다. 분계는 혼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용은 없고요. 자, 그러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60만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600만원. 자, 그리고 선수금이 60만원 되겠죠. 6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이제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입력은 쉽죠. 자, 4월 10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되겠고요. 품목은 이제 제품 A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A라고 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량은 없죠. 공급가액은 바로 600만원, 부가세 60만원. 자, 그리고 영도 상사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여부 체크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 자,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 금액은 문제 제시된 대로 60만원, 나머지가 외상 매출금 600만원.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그 다음 문제를 갈게요. 제가 정정할 사항이 하는데요. 이거 바로 정정을 할게요. 4월 10일 날 제가 아까 수량 단가 입력을 해서 2를 안 눌렀잖아요. 보세요. 이거 1하고 엔터 치면은 자동으로 이제 뜨는데, 잠시만요. 제가 요거는 완료가 돼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부분을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11번, 그 다음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다시 할게요. 전자제품 세금에서 보고 입력하는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보세요. 여기다가 수량하고 요걸 1번으로 입력하고 요걸 이제 2번으로 입력을 제대로 했다면 이 단가가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수량만 제대로 입력하면 된다는 부분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빠뜨린 것 같아갖고 가끔가다 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안 그래도 정신이 없긴 한데. 자, 그래서 현금으로 40만원, 나머지가 이제 받으러옴 200만원, 외상 매출금,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설명드리려고 제가 지워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가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요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 4월 15일이죠. 광고를 목적으로 광고 선전비 느낌이 나는데,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서 4월 1일 매입한 판촉용 수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돌려보낸 거죠. 수량을 감소시킨 건데, 수정 전자세금연소 금액이 이제 요금액이 나왔고 교부받고 미지급금과 상계 처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다 술술 풀립니다. 자, 바로 그 유형 그 품목 있죠? 그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이제 반대로 다 상계 처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습니다. 수정 전자세금연소 교부받았기 때문에 이제 5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판촉용 수건? 판촉용 수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판촉용 수건이라고 하고요. 자, 수량 단가는 없죠. 원래 이제 이 반품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데 이 반품 세금계산서에는 수량 이 표시가 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지금 뭐 편의상 생략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10만 원에 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공급처명은 우리 상사죠. 전자세금계산서 여가 되겠고요. 분계는 이제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예, 왜 혼합인지 아시겠죠? 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 마이너스 만 원. 그 다음에 우리 광고 선전비가 있습니다. 이거 고쳐주셔야 되겠죠? 광고 선전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광고 선전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대변에 이제 미지급금 있죠? 이 금액을 이제 마이너스 11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4월 15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번 과세 매입, 그 다음에 판촉용 수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수량 단가 없고 마이너스 10만원. 그럼 이제 마이너스 만원 자동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상사.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분계는 이제 혼합 들어가시고요.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이제 833번 광고 선전비 대변에 미지급금 마이너스 11만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고요. 다음 문제 4번을 갈게요. 자, 문제 4번 4월 17일 문제네요. 대표이사가 업무를 위해 제주도에 방문했대요. 그 뭐 출장을 간 것 같죠. 업무용 승용차를, 자, 여기 998c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입수에 공제가 되는 차량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보시고, 주식회사 탐나 렌트카에서 3일간 렌트하고, 자, 렌트를 했어요. 렌트한 대금이 이제 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별도. 근데 이제 사실 그 여담입니다만 렌트카가 아니라 렌터카가 원래 표준어입니다. 아니,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한국 세무사회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요즘에도 뭐 렌트카란 말 많이 쓰니까, 예. 근데 표준어는 렌터카예요. 뭐 그렇다는 거고. 갑자기 왜 이걸 택할 걸지? 자, 아무튼 전자세금에서 수령하였다. 자, 이거 그럼 이제 흔히 이때 대표이사 불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냥 기존의 기출 문제만 딸딸 외우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론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일단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1장 때 처음에 65회, 64회째 그때 그 업무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승용차, 그 다음에 이제 영업용 승용차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구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차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먼저 들으실 게 아니라 65회차가 들어가 있는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매입세 공제가 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이 되겠고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구입 유지 임차권 관련이 없어요. 이건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왜? cc 기준으로 1000cc가 넘었기 때문에, 1000cc가 안 됐기 때문에, 말실수할 뻔했어요. cc 기준으로 1000cc가 안 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품목은 이제 임차료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렌트 대금. 렌트 대금이란 품목이 있네요. 렌트 대금. 항상 금액 앞에 있는 게 이제 품목이 되겠습니다. 수량 단가 넣고요. 공급가액은 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가 5만원 되겠습니다. 5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처명은 이제 탐나 렌트카죠. 렌터카가 아니라 이해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여가 맞고요. 분계는 혼합이 되겠습니다. 혼합. 다음 달 10일 지급이니까 혼합이죠. 자, 불공제는 아니니까 됐고요. 자, 그러면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5만원.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임차료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출장과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50만원 되겠습니다. 대변에 이제 미지급금 가시면 되겠고요. 미지급금.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네모하겠습니다. 55만원. 됐지요. 자, 이거 입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4월 17일 날짜 되겠고요. 그 다음에 51번 과세 매입이고요. 그 다음에 렌트 대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렌트 대금. 자,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액은 50만원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탐라 렌트카. 자, 됐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분계는 혼합이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819번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가고요. 5번까지 갔다가 좀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회차 61회와 또 60회 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자, 이어지는 문제 5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4월 30일 날짜죠. 일본 노무라사로부터 수입한 공장용 기계 부품과 관련하여 여기서 한번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노무라사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문제 때는요, 그 세관장이 거래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지급 과세 원칙, 우리 부가세 이론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소비지급 과세 원칙에 부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바로 이 수입세금계산서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조세 형평성을 어떤 그 수출하는 그 국가의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죠, 어떤 무역에 대한 불균형 해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세관장이, 그렇죠, 그 나라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 이것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나라 세관이 거래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산세관이 이제 그 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거래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입세관장이 거래 징수를 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수입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았고 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은 고민하지 마시고 55번 수입이 되겠고요. 근데 품목은 여기 있어요. 기계부품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 수량 단가 없고, 공급가액 세 그냥 써주시면 되겠고, 공급처명은 뭐 양산세관이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맞고요.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로 돼 있으니까. 부가세는 금일 전에 보통예금에서 납부해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분계에서는요 혼합을 들어가시면 돼요. 혼합 들어가시고 아마 분계를 하시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155만원 부가세만 나와요.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네모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원래는 선생님 일반 매입으로 하면은 부가세랑 원재료랑 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왜 부가세만 나오죠? 프로그램 잘못된 거 아니나요? 옛날에 감독관 제가 할 때는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프로그램상 세팅의 오류가 아니고 프로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편의 기능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수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작성일자 있죠. 이 작성일자에 우리나라에 그 내 손에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수입하고서도 이게 통관 절차라든가 이런 걸 밟고 바로 내 손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입 절차를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와야지만 정식 수입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수입세금계산서 끊기는 날짜보다, 그렇죠, 물건이 늦게 올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고 그래요. 회계 처리 상황.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게 있고 도착지 인도 조건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CIF 조건이라고 하는 게 되게 뭐 무역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 자산을 누구 걸로 먼저 인식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원재료에 관련된 부분들은 흔히 이제 미착품이라고 하죠. 미착 원재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별도로 일반 전표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만 분계해주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도 이 세금계산서 끊기는 날짜하고 그게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실무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더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K랩, 우리 세무사랑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무서들이 있어요. 그 실무서에 보면요 보통은 이게 분계 없음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일반 도표에 분계하는 뭐 그런 처리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혹시 실무에 대해서 혹시 뭐 저랑 또 공부하실 일 있으시면 제가 따로 테마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취업하고 나서 얘기겠죠.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4월 30일 되겠고요. 55원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은 이제 기계 부품 그대로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없고 1,550만원이 공급가액, 부가세 10% 따라가고요. 양산세관이죠. 양산세관. 그 다음에 전자 여부에 체크해 주시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만 나오는 게 맞죠? 대변에 보통예금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수입은 이렇습니다. 뭐 사실 이것도 전산회계 1급 때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수입이 이제 전산회계 1급에는 그렇게 많이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세무 2급보다는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걸 공부를 안 하셨을 부분도 있을까봐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이제 실습을 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부터는 61회와 60회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